은행 앱을 열었을 때 장호가 영원이 된 걸 본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단 한 줄 출금 완료. 내 전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사라졌다. 나는 믿었다. 그 사람을, 그 목소리를. 형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말투. 사무실에선 늘 따뜻한 커피가 있었고 벽엔 수익률 그래프가 화려하게 걸려 있었다. 그가 말하던 투자란 시간을 사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처음이었다. 사회 초년생으로 정규직도 아니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다. 그래서 더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내게 기회를 준다고 말해주는 그 감각. 그건 중독 같았다. 처음엔 작게 맡겼다. 그리고 수익이 났다. 실제로 돈이 불어났고 계좌에 찍힌 숫자가 나를 안심시켰다. 더 넣으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눈을 감았다. 확인도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전화도 꺼졌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그래프는 없었고 커피는 식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말하길 그는 이미 두 번째 전과자였다. 다단계 투자 사기 위조 문서. 나는 피해자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에 섞인 실망과 걱정과 무엇보다 나를 향한 연민.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차트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진짜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한 날이다. 캔들 차트, 이동평균선 시가총액, PBR, PER, EPS. 이제부터 나는 모든 걸 숫자로만 이해하기로 했다. 감정 없이, 두려움 없이. 복수는 시작된 지 오래였다. 나는 다만 내가 어떻게 그를 넘을 수 있을지 아직 몰랐을 뿐이다. 모두가 잠든 새벽, 나는 뉴욕 증시 개장을 기다리며 커피를 내렸다. 아직은 싸구려 믹스커피였지만 언젠간 그 사기꾼이 마시던 원두보다 더 비싼 커피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증권왕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속삭인 날은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잤다. 남들이 SNS에서 인스타피드를 넘길 시간 나는 나스닥과 코스피의 틈 사이에서 차트를 읽었다.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 위한 복수하니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생겼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 처음엔 독하게 숫자만 믿기로 했지만 금세 알게 됐다. 시장은 숫자보다 더 정교했다. 사람의 심리 공포 욕망이 얽힌 가장 본능적인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밤 미국장 개장에 맞춰 눈을 떴다. 뉴욕 증시의 패턴을 정리하고 시가와 종가 사이에 미세한 흐름을 기록했다. 하루 1시간은 종목을 분석하고 1시간은 전날의 실수를 복기했다. 그리고 30분은 그 사기꾼의 SNS를 들여다봤다. 그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다.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새로 바꾼 수입차 사진. 댓글에는 멋져요. 투자 배우고 싶어요. 같은 말들이 달렸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꺼냈다. 그가 올라간 만큼 나는 더 조용히, 더 정확하게 올라가기로 했다. 1년이 지났을 때 내 계좌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기록했다. 1억 원. 다른 사람에겐 그저 한 번의 시세 차익일 수 있지만 내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복수는
이제 숫자가 아닌 시스템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공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현장에도 들어갔다. 리서치 센터 아르바이트, 중소증권사 리포트, 보조 업무 데이터, 라벨링부터 애널리스트 서브까지. 무시당해도 좋았다. 내 눈이 시장을 읽는 법을 배운다면 그 모든 건 복수의 자산이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알게 됐다. 그 사기꾼은 본질을 모른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말들, 마치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진짜 시장은 무섭고 조용하며 차갑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감정 없는 눈 시장을 읽는 직감 기회를 잡는 손, 그 모든 게 합쳐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존재의 증명이었다. 언젠가 그가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릴 때 그는 아마 웃지도 못할 거다. 그때까지 나는 단 한 걸음도 쉬지 않을 생각이었다. 두 번째 해가 밝았다. 내 통장에는 이제 5억이 넘는 자산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10평짜리 원룸에 살았고 중고 노트북을 붙잡고 살았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복수란 본질을 흔드는 일이어야 했다. 어느 날 우연히 투자자 모임에 초청받았다. 한 금융 커뮤니티에서 내가 쓴 분석글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나는 익명으로만 활동했기에 실제 나를 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게시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다. 그날 그가 나타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기꾼이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름도 바꿨고 명함도 달랐다. 이번엔 재테크 멘토라는 타이틀이었다. 처음엔 의심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여전히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고 옷은 더 고급져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다.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건 표정 사이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미세한 웃음 뒤에 숨어있는 냉소와 무책임을. 그날 이후 나는 정체를 숨기고 그의 세미나에 계속 참석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내 눈빛은 예전과 달랐고 이젠 그 누구보다 숫자를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나는 그가 다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번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름이었다. 법의 틈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그저 때리는 것이 아니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그의 펀딩을 분석했다. 허위, 사실 불법 자금 유통 정황, 그리고 내부에서 흘러나온 문서. 나는 이를 정리해 금융감독원과 주요 경제지에 제보했다. 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저 데이터를 통해 그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증거만 던졌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의 SNS는 닫혔고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언론은 말한다. 유명 투자, 멘토 크라우드 펀딩 사기로 고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얼굴은 내 복수극의 도입부에 불과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시장 안의 질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동안 나는 조용히 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언론은 그의 추락을 주목했고
피해자들은 분노했지만 나는 달랐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그곳엔 내가 예전에 썼던 글들도 남아 있었다.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인생을 포기하려는 글도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주식은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시장을 이기면 그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복수는 결국 상대에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방식이라는 걸 나는 그 긴 시간을 통해 배웠다. 그가 체포된 뒤 나는 한 자산 운용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내 분석 리포트와 투자 전략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군데만 선택했다. 그가 예전에 사람들을 속이던 그 플랫폼. 이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로 했다. 첫 강의 날, 나는 슈트를 차려입고 조용히 무대에 섰다. 조명이 따뜻했고 청중은 조용했다. 그 중에는 나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말문을 열었다. 저는 3년 전 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시장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돈은 어디에서 움직이는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그 대답의 일부를 나누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들에게 투자의 방법만 알려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심리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된 복수의 품격을 전하고 싶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첫 번째 펀드를 만들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Rebuild One,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였다. 그 펀드는 예상보다 빨리 성공했다. 첫 해 수익률은 87% 포털 검색어에 내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주식계 뉴페이스로 불렸다. 그 사기꾼은 아직 재판 중이었다. 언젠가 그가 내 이름을 듣게 되겠지. 그 순간 그는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가 이제는 질서가 되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매일 차트를 본다. 지금은 수십억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고 인터뷰 요청도 출판 제안도 쏟아지지만 내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스크린샷이 붙어 있다. 장호가 영원이었던 그날의 은행, 앱 캡처 화면. 매일 아침 나는 그 화면을 다시 본다. 그게 내 원점이었고 모든 복수의 뿌리였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단어로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해답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였다. 복수는 생각보다 길고 조용한 싸움이었다. 단 한 번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사라질 만큼 내 이름을 올리는 것. 그가 속삭였던 모든 거짓말을 숫자와 실력으로 압도하는 것.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판결문을 온라인에서 봤다. 피해자 목록 속에 내 이름도 있었고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를 넘어섰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오래 버텼다. 이제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엔 그때의 나처럼 상처 입은 초보 투자자도 있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진실을 말한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바꾼 말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복수는 당신을 파괴하는 불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단련시키는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복수는 감정이 아닌 전략이었고 파괴가 아닌 회복이었으며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혹시 당신도 무너졌던 날이 있으셨나요? 그날 이후 어떻게 일어섰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